자,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은요? 얘기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방송사고겠지만 나를 예전부터 알았던 분들은 이종국 전문가의 방송 센스 또 이렇게 가겠죠. 보세요 여러분. 아까 나스닥 선물 저 지표 저렇게 나왔다고 선물 매도 친 사람들도 지금 등허리 땀 흘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신 이게 장이 열리고 종가로 가야 되는데 축구 보면서 아마 사람들 이것도 볼 것 같은데 지금 지표 해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급락이 나올 만한 위험한 지표지만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이 주식시장의 어떤 반등 타이밍과 빅테크 실적과 맞물려가지고 FOMC 바로 다음에 나온 어떤 이런 요인들 파웰이 먼저 넌지시 그 암시를 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리스키가 적어졌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 꼭 알아들으시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진행자들도 다 알아서 얘기를 해 줬는데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아재 개그 하려고 했더니 먼저 나왔어요. 우선 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는 거래소 코스닥 급락 후 반등이 나온 시장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가 키 맞추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내가 그 차트를 한번 보여줄게요. 주식시장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또 2차 전지로 가면 안 되는데 반도체도 같이 가는데 반도체 한미반도체처럼 저 꼭대기에 있는 반도체 말고예요 여러분. 최소한 동신이 정도 수준의 위치. 근데 동신이도 원래 월봉을 보면 되게 높은 주식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좌우당간 최근에 한번 팔딱거렸던 그 반도체 관련주들 마찬가지인데 2차 전지는 작년 7월 달이 최고점이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게 부담이 가는 거고, 조종받은 기간으로만 놓고 보면 7월 27일이 고점이었으니까 8, 9, 10, 11, 12, 1, 2, 7개월째거든요. 그럼 보통 6개월 정도 조종받으면 연봉 기준으로도 한 번은 땡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연봉 기준에 반기봉이 이제 끝났는데 그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신 이제 연봉 자체적으로는 모양이 안 만들어져 있지만 기간을 나눠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6개월 죽이고 지금 7개월째면 8, 9개월째로 가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봉을 만들려면 땡겨야 되겠죠?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밀리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라는 거 여기 한번 얘기해 주면서 가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이 설명이거든요. 작년에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급등했고요. 연초에 거래소 급락할 때 코스닥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1월 8일 수준 정도까지는 거래소가 쏟아질 때 353에서 300 얼마 348 플러스 마이너스 344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지지 얘기해 줄 때 코스닥은 버팅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래소가 344를 깨고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고 먼저 급락한 거래소가 모양을 만들 때 코스닥은 빌빌거리다가 지금 거래소가 급등하기 이틀 전에 한 번 더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무거워진 거예요. 왜 무거워졌을까요? 매수세를 거래소 쪽으로만 쏠리게 만들었으니 코스닥 쪽에 갖고 있거나 코스닥 종목들을 두드러 패가지고 차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럼 차트를 꺾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심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심리가 꺾이지 말란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심리가 꺾여버린 거지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꺾인 심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되게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시간 지나면 확인됩니다. 지금 날려주는 것도 지금 보면 날려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최근 강세 종목은 시간 48분 저평가를 무기 삼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나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 기관들은 다 프로그램 비차익입니다. 일종의 정부에서 추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도 맞물렸잖아요. 그러니까 땡기는 게 얼마나 삼박자가 완벽합니까? 이 장세별 특징이라는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기관화 장세가 아니고 외국인 장세예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안 샀다고 했죠. 내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 부족해요. 내가 신의 한 수에서 또 얘기하면 또 2차 전지로 가서 좀 나도 좀 거시기 하지만은 최근에 저 퍼주,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나 같은 그룹사나 지주사도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안 들어온 주식은 못 갔어요. 그런 주식도 되게 많아요. 그럼 걔네들은 왜 안 갑니까? 그럼 뭐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가는 게 아쉽지만 왜냐면 저들이 자금력이 강하니까요. 근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온 거는 물론 비차익이나 좀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온 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가는 게 그게 상수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양일간에 걸쳐서 거의 3조를 매수한 거는 내가 전문가 20년 중에 최소 최근래 5년 사이에는 없고요. 2016년도 연말장, 그건 연말장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드레싱에서 나오는 특징이거든요. 개인들 양도세 회피 물량 던지는 거를 그들이 받아먹는 경우에서 뭐 3조 가까이 주식 현물을 매수한 경우는 있는데 지금처럼 연초도 아니고 1월 말에서 2월 달로 가면서 그런 식으로 매수한 적은 없어요. 이건 100% 먼저 정보를 알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 내가 처음에는 편을 들어주다가 지금은 이제 나도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방송하는 사람 입장으로 이제 조금 뒷골이 조금 쎄해요. 여러분 좀 뒷목 잡기 직전까지 왔는데 멘탈 나가지 마라. 그 얘기 해주는 거고 최근에 급등한 저평가 무기 삼아 올라간 주식들 옥석 가리는 게 좋을 듯.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은 PBR 1배 미만이 저평가인데 0.5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1배 이상이면 저평가 해소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0.5권은 왜 안 움직입니까?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으로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명절 들어가기 전에 마케팅하고 신의 한 수 계속 보세요, 여러분. 거래소는 지속 상승이라는 건 인정. 그러니까 지금 강한 애들 조금 더 이어져요, 여러분. 다만 우리 이건 진행자가 궁금했던 거 나는 빠르면 월요일이고 늦으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들어가기 딱 전날까지거든요. 그러면 명절 들어가기 전날 중에 하루 정도는 요새 급등했던 주식 분명히 쏟아지는 거 볼 수 있어요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들 주식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도 월봉 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엄청나게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갖고 있는 개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보상받으라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다 올라가야지. 왜 유독 지들이 매수하는 주식들 위주로만 급등시키냐는 말은 내가 하고 가는 거고요. 코스닥은 급등 후 조정 중이고 조정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한번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한 번은 되밀릴 수 있거든요. 한 번 되밀린 다음에 돌고 갈 때가 진짜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명절 뒤가 코스닥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 명절 전이 뭐 그러면 뭐 고생하느냐? 아니요. 뭐 고생할 거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 부족하네요. 이것도 내 능력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방송을 20년을 했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적어놔도 어느 쪽에 꽂히면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과거부터 큰 수익률이 지금 보면 순환매로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HBM 반도체에서 뒷골 잡았다가 온 디바이스로 갔다가 갤럭시 S로 지금 돌아갔어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정통 제일 먼저 올라간 HBM급 주식들은 못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HBM이 이 반도체 시세를 촉발시켰는데 쟤들이 안 가겠어요? 대신 저평가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저것들이 흔들리든 어떤 그 매기가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AI도 보실래요? 소프트웨어 급등하자 언어 영역 폭등시켰고요. 언어 영역 폭등하면서 클라우드까지 급등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초에 진짜 어마무시하게 급등했던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외받을 필요 없죠. 이들도 다 폭등이 나왔으니까 이쪽을 땡겼다 치자. 그러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건 좀 순한 건데 원래는 성장주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쪽
은행주든 뭐 저평가주 그 배당주 투자하는 분들도 원칙이 있는 거고 그분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잘 가고 올라가는 것 갖고는 뭐라고 안 해요. 대신 못 가게 하는 걸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증권 전문가죠. 그래서 성장주를 무시하면 안 된다. 저평가주의 또 다른 해석. 그만큼 인기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 있게 저평가를 해소시키겠다는데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저평가 해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른 게 안 가겠습니까? 장은 올라갔을 텐데 저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은 이런 식으로 장이 움직인다라는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그만큼 보상이 갈 거예요. 왜냐면은 걔들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걔들을 두드려 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걔들을 두드려 패도 시장을 유지시키려면 다른 쪽을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지금 시장은 좋은 주식이 너무나 많다. 이번에 소외받으면서 더 좋아지고 더 많아졌다. 다만 차트가 약간 일그러진 건 맞다.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전략에 한마디를 얘기하면 소외받았다 억울해하지 마라. 반드시 보상받는다.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